제 생각에는 한 문화의 성공은 그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 문화가 어떤 삶의 질을 만들어내는지 또는 어떤 수준의 발전을 이끌어내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기준들이 문화의 성공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인도인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압니다. 인도인들은 위대한 사원과 복잡한 사회를 건설했지만 항상 외부 세력에게 정복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슬림에게, 그 다음에는 영국인들에게 정복당했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선진국이 되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위대한 문명이라면 군대를 만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완전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봤는데 용감한 영국 여성분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분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국 문화가 파키스탄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공정한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왔고 이제 백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당신은 파키스탄을 예로 들며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녀가 친절하게 한 말입니다. 저는 아직 전체 토론을 안 봤지만 곧 볼 예정입니다. 이게 전체 토론이고 소셜미디어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토론은 분명히 2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파키스탄을 예로 들고 있다면 사실 그건 그녀가 꽤 친절하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나쁜 예시들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입니다. 저는 일부러 중간 정도인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그 중간에 딱 맞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만큼 부족 중심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월한 문화의 상징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특히 제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저는 파키스탄이라는 정체성으로 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은 정치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민족적으로 저는 펀자브인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저보다 더 서구화된 사람을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결점도 서구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준 건 정말 잘한 일이야. 계속 파키스탄을 언급하며 프랑스 등 다른 문화와 비교해 다소 열등하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려요. 의도를 곡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영국 문화가 파키스탄 문화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파키스탄 문화의 어떤 점이 열등하다고 보시나요?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건 파키스탄 문화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게 파키스탄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에요? 그건 파키스탄 문화의 일부예요. 파키스탄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신성모독 문제로 파키스탄 군중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 국가 자체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형법에서는 신성모독에 대한 처벌이 사형입니다. 네, 그들은 외부 압력, 즉 서방 국가들의 압력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이 파키스탄에게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아시아 비비를 처형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비는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여성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녀가 그랬더라도. 유럽연합은 파키스탄에게 GSP 플러스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지위는 파키스탄이 유럽연합에 추가 관세 없이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동의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파키스탄 정부는 신성모독으로 처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 아마 50명 정도의 이른바 신성모독자들이 현재 파키스탄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파키스탄 사람들이 더 이상 사법 절차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누군가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하면 거리에서 직접 사람들을 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처형 안 될 텐데 소용 있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거리에서 직접 처형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샤엘 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고 저는 수년간 이런 사건을 수없이 취재해왔습니다. 이제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미샤엘 칸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성모독 혐의로 군중에게 린치를 당했을 때 그 사건이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활동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조용했어요. 저는 무신론자였지만 2017년 당시 저는 10년 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미샬 칸이라는 대학생이 신성 모독 혐의로 군중에게 살해당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활동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이것은 완전히 파키스탄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 신성 모독으로 처형되는 이들이 있고 아마디아 무슬림들도 국가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디 사람들 얘기까지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아마디 이슬람은 이슬람의 한 분파로 대다수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무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헌법에는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말이죠. 무슬림들이 이드를 어떻게 기념하고 이드 중 하나에서 염소나 소 같은 동물을 어떻게 도살하는지 아신다면 아마디 무슬림들은 동물을 도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아마디 무슬림들은 주류 무슬림들의 모스크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 미나렛 같은 것이 있는 모스크를 짓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군중들이 아마디 무슬림들의 집을 급습해서 너희도 염소를 도살했냐고 확인하는 영상을 수십 개나 볼 수 있습니다. 염소 도살은 무슬림의 관습이지만 아마디 무슬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모스크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에겐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고 이 젊은 여성은 이를 잘 알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무슬림들, 이 파키스탄 무슬림들이 아흐마디 모스크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는 무슬림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흐마디들은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스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파키스탄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편협함을 조장합니다. 파키스탄 여권에는 나는 무함마드가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임을 인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문구를 여권에 추가한 것은 아흐마디들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흐마디들은 주류 이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긴죽 세기에 태어난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 카디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명확하게 사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뉘앙스를 추가해서 다른 무슬림 공동체와 구분되게 합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 여성 쿠니 쇼가 하는 말은 정말 정확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승인한 차별입니다. 국가가 승인한. 그리고 주류 사회는 파키스탄 정부보다도 아흐마디들에게 더 적대적입니다. 그건 파키스탄의 이슬람이 아니라 파키스탄이라는 국가 자체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글쎄요, 그건 파키스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이 많아지면 여기서도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6년에 브래드포드 출신의 무슬림이 글래스고까지 운전해서 아흐마디아 무슬림을 살해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무슬림이었지만 자신이 신성 모독이라고 믿었던 이유로 그런 일을 저질렀죠. 이게 바로 한 예입니다. 하지만 그게 파키스탄인과 문화 전체를 일반화하는 시각인가요? 아니면 다수의 생각인가요? 실제로 그게 다수의 시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70년대에 그걸 헌법에 넣어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오늘날 파키스탄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파키스탄 인구의 90%는 아마디아는 무슬림이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차별적인 행위들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들은 아마디아 모스크 철거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용기는 없을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아마디아 무슬림 차별 문제는 정말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아마디아 차별과 신성모독 문제, 이 두 주제는 너무 민감해서 나와즈 샤리프나 임란 칸 같은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들조차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 이것은 파키스탄 문화의 일부이자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서방 영국으로 데려오면 이미 종파 정치에서 벗어난 영국에 그런 종파적 분쟁을 사실상 수입하는 셈이 됩니다. 영국은 200년 전에 그것을 없앴습니다.
파키스탄은 아직도 그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히 열등한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특정 범죄를 볼 때, 예를 들어 그루밍 갱단 같은 경우 파키스탄 남성들이 그런 범죄에 유독 많이 연루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특정 분야에서만 그렇죠. 영국 전역 최소 50개 도시와 마을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민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파키스탄인이나 이곳에 온 타키스탄인들의 후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브래드포드처럼 민족 집단이 모인 지역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촌 결혼, 그리고 그루밍 갱단이 활동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촌 결혼 자체가 후진적인 문화의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로 인해 온갖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소녀들을 성폭행한 이들 중 상당수가 형제나 사촌 등 친족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가족 모델은 부족 중심적이고 사촌 결혼이 많아 가족 유대가 영국 등 서구보다 훨씬 끈끈합니다. 이는 서구에서 사촌 결혼이 오래전 금지된 것과 다릅니다. 이 점에 대해 파키스탄인과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 말이 정확합니다. 100% 맞아요. 저는 많은 조사를 해봤어요. 제 생각엔 당신이 그녀를 가스라이팅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루밍 갱단에 대해 조사했고 그루밍 갱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어떤 문화에서 대규모로 사촌이나 형제, 심지어 아버지까지 불러서 어린 소녀들을 강간하자고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분명히 그 특정 문화에서 온 것은 역겹고 이제 그 문화에서 온 대규모 이주로 인해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 영국에 미르푸르 파키스탄인들이나 일반적으로 파키스탄인들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죠? 영국 사회에도 분명히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문화의 문제까지 들여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문화들은 본질적으로 원시적이고 본질적으로 후진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삶의 질이 어떤지, 어떤 수준의 발전을 이루는지와 같은 지표들은 모두 한 문화가 우월한지 열등한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입니다. 다문화주의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의 많은 문화적 문제는 대규모 이민, 특히 무슬림 국가 출신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나라로의 이민은 실제로 우리 경찰의 운영 방식, 예를 들어 사법 시스템의 작동 방식,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말을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정말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CPS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모욕한 사람들을 기소하려 하고 국회의원들이 경전훼손을 불법으로 만들자고 요구하며 총리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우리는 매일 표현의 자유연합에서 이슬람 신성모독법의 영향이 우회적으로 우리나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사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이주가 없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결론은 명백히 열등하고 후진적인 다른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를 약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쿠니쇼.